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도전수학,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42쪽과 43쪽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무차륵과 막대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런 준비물이 없다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주어진 재료로 각기둥과 각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42쪽 제일 위에 1번부터 볼게요. 연수와 준기가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고무차륵으로,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내어 입체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보면 꼭지점을 고무차륵으로 만들 거고요.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래 보면 지금 고무차륵이 12개가 있죠. 즉 고무차륵이 나타내는 것이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즉 꼭지점 12개가 있고요. 막대가 있는데 긴 막대가 6개 있어요. 그리고 짧은 막대가 12개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각기둥과 각불 만들어 볼 건데요. 각기둥에도 종류가 다양했죠.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각불의 경우에도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 여러 종류의 입체 도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은 무엇일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연수가 만들고 있는 입체 도형을 보면 아마도 사각기둥을 만들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연수가 만들고자 했었던 사각기둥을 다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준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고무차륵을 연결을 하고 준기가 완성한 사각뿔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려고 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써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했죠. 고무차륵 12개, 고무차륵 12개, 즉 꼭지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긴 막대 6개, 짧은 막대 12개. 이것이 주어진 재료, 주어진 정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입체 도형, 각기둥과 각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각기둥, 각불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입체 도형 중에 만들고 싶은 각기둥, 각불, 물론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야겠죠. 이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서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혹은 재료가 있는 친구들은 만들어 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영상을 잠깐 멈춰 보시고 42쪽 여기 아래 내용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고무 차륵을 아래쪽에 두고요. 그 고무 차륵을 짧은 막대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짧은 막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긴 막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모아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지금 이 도형 어떤 도형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쪽에 위쪽에도 고무차륵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 도형은 지금 사각불이 되겠죠. 사각불을 사용을 할 때 사용한
만들 때 사용한 재료는 고무차륵 5개죠. 고무차륵 5개와 짧은 막대 4개, 그리고 긴 막대 3개. 아니네요. 긴 막대도 4개죠. 이렇게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생각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재료를 적어 보도록 하세요. 다 살펴보셨나요? 한 가지만 더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요. 이런 뿔 외에 각불 외에 각기둥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짧은 막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긴 막대를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짧은 막대를 하나 더, 이제 4개 더죠. 이렇게 세트로 그리면 지금 이 도형, 여기에 고무차륵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 사각기둥이 되겠죠. 이때 사용된 재료를 보면 고무차륵 8개, 그리고 짧은 막대 8개, 그리고 긴 막대 4개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입체 도형, 각기둥과 각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3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찾은 각기둥과 각불을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친구들과 비교하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만든 사각기둥, 그리고 아까 사각불이었나요? 그것과 여러분이 만든 입체 도형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용한 재료가 조금씩 다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 혹시 삼각기둥을 만든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삼각기둥을 만드는데 사용한 재료는 고무차륵 6개, 그리고 짧은 막대 6개, 그리고 긴 막대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만들었던 사각불과 사각기둥과 그 만드는 재료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는 더 많이 사용했고 또 어떤 재료는 덜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보면 고무차륵을 꼭지점으로 막대를 모서리로 생각할 때 꼭지점, 모서리, 면의 수를 말해보세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만들었던 것 중에 여기 보면 사각불을 만들었죠. 사각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각불을 보면 고무차륵이 위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4개 있었죠.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그려주었었는데요. 고무차륵을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꼭지점은 사실 고무차륵의 개수가 되겠죠. 꼭지점 5개. 지금 선생님은 사각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모든 막대의 수예요. 짧은 막대든 긴 막대든. 그렇죠. 그래서 모서리는 8개가 되고요. 면의 수는 밑면이 하나 있고 옆면이 4개 있습니다. 따라서 면은 5개가 되겠죠. 이렇게 사각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든 입체 도형을 가지고 꼭지점과 모서리와 면의 개수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연수는 팔각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차륵과 막대의 수를 구해보세요. 팔각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밑면이 팔각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팔각형이 그려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좀 입체적으로 그려야 하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 위쪽으로 쭉 동일하게 팔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위쪽 밑면에도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입체 도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팔각기둥입니다. 지금 그림이 약간 이렇게 그려지면 그나마 조금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고무 찰흙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아래쪽에도 또 고무 찰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무 찰흙은 위쪽 밑면에 8개, 아래쪽 밑면에 8개 해서 16개가 필요합니다. 막대의 수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쪽에 8개의 막대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8개의 막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고무 찰흙과 아래에 있는 고무 찰흙을 연결할 막대가 또 8개 필요하죠. 따라서 막대의 개수는 24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 찰흙은 16개, 막대는 24개가 되겠습니다. 2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불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자, 슬기가 어떤 입체 도형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면이 7개이고 꼭지점이 7개이고 모서리가 12개래요. 자, 이것이 어떤 입체 도형일지, 어떤 각기둥이거나 어떤 각불일지 보면 면이 7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밑면이 하나 있고 위쪽에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양쪽 옆에 5개의 옆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각기둥일 수 있겠죠. 오각기둥일 수 있는데 꼭지점이 7개래요. 오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위쪽 밑면에 5개, 아래쪽 밑면에 5개라 꼭지점이 10개여야 되는데 그러면 오각기둥은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면이 7개인 도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위쪽 면에 이렇게 5개, 아래쪽 면에 5개 있는 그 각기둥이 아니라면 각불을 생각을 해봅시다. 각불의 경우에 아래면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 6개, 그렇게 하면 면 7개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는데요. 물론 겨냥도에서는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안 보이는 쪽은 점선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급하게 그리다 보니까 전부 다 실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밑면 하나, 옆에 면, 옆면 6개가 되죠.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꼭지점도 맞네요. 모서리가 12개.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위에 각불의 꼭지점과 아래의 꼭지점을 연결하는 모서리 6개. 모서리도 12개 되겠네요. 따라서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각불이 되겠죠. 각불인데 밑면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슬기가 이야기하는 도형은 육각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는 각기둥이나 각불 알아맞히기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맞춰 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도 여기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입체 도형은 이 입체 도형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꼭지점이 10개입니다. 꼭지점이 10개이고요. 또 모서리가 15개입니다. 그리고 면의 개수가 7개인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형. 이 도형은 어떤 입체 도형일까요? 선생님이 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도 여기에 새로운 자신만의 문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생님이 생각한, 선생님이 만든 이 입체 도형은 꼭지점이 10개니까 아마 위에 쪽 밑면에 5개, 아래쪽 밑면에 5개, 꼭지점 10개, 그리고 모서리가 15개라고 했는데요. 이걸 만약에 다 연결한다 라고 했을 때 연결한다면 각기둥이 되겠죠.
각기둥이 되는데 실제로 모서리도 여기 위쪽에 5개, 그리고 아래쪽에도 5개, 그리고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5개 해서 15개가 될 거예요. 면이 7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쪽 밑면, 아래쪽 밑면, 옆면 5개 해서 면이 또 7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입체 도형은 오각기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문제를 내보고 맞춰보고 하는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